오늘은 블로그를 인스타그램처럼 운영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블로그를 인스타그램처럼 하면 안 된다? 그럼 인스타그램처럼 하는 게 뭔데? 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여러분 인스타그램 요즘에 많이 하시죠? 인스타그램 할 때 이 사람 인스타그램 되게 괜찮다. 느낌 있다. 팔로우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인스타그램은 어땠나요?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 사용자, 유저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의 피드, 그 사람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구성되어 있는 그 9개의 격자, 그 구성 이미지를 보고서 이 사람은 무슨 인스타그램이야 라고 머릿속에 딱 들어오고 이 사람은 북스타그램이네, 먹는 거네, 브랜딩이네 이런 식으로 인지가 될 때 내가 그게 관심이 있고 계속 그 사람의 어떤 컨텐츠를 받아보고 싶을 때 팔로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스타그램은 한 가지의 주제로 피드를 꾸려라 라고 말을 해요. 실제로 인스타그램 강의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인스타그램 시작할 거면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너의 주제가 확연하게 한눈에 딱 들어오게끔 피드를 구성해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책을 봐도 그렇고 공부를 해보니까, 그리고 저도 유저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인스타그램들이 정말 팔로우가 팍팍 늘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 자체가 셀럽이거나 유명인이거나 하면 아무거나 올려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처럼 그냥 일반인이 인스타그램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 가지 주제를 올려라가 포인트입니다. 핵심은 인스타그램은 초보일수록 특정 주제로 어필하라가 포인트였다면 블로그는 초보일수록 한 가지 주제로만 몰두하는 건 안 된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블로그는 인스타그램하고는 SEO, 로직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달라요. 네이버 블로그는 검색 기반의 채널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내 블로그에 왔다라는 그 블로그의 유입 경로를 보면 내 블로그를 검색해서 찾아왔다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뭐에 대해 궁금해서 찾았는데 네이버 검색창에 찾고 싶은 단어를 넣어서 검색을 했고 검색 결과에 내게 상위 노출이 되면서 좀 위쪽에 보여지면서 사람들이 그 위에 뜬 글을 클릭할 확률이 높은 거죠. 보통 이런 경로를 통해서 내 블로그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그 주제로 검색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을 유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초보 블로거일수록 글을 좀 많이 써야 되는데 1일 1포스팅 해라 라는 게, 글을 자주 발행하는 게 블로그 활동성이라는 블로그 지수에 영향을 주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죠. 특히 초보 블로거일수록 한 가지 주제만 쓰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왜 블로거들이 시작할 때 특정 주제로만 글을 쓰면 안 되는지 그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네이버에는 약 34가지의 주제가 있죠. 뭐 육아, 패션, 뷰티, 테크, 맛집, 여행, 드라마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있어요. 이 주제 어디서 봐요? 라고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이 블로그 글쓰기 창에서 발행 버튼을 누를 때 카테고리 주제 설정이라는 항목이 보일 거예요. 거기를 눌러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주제가 따라라락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주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내가 특정 주제만 글을 쓴다? 이를테면 맛집이라고 해볼게요. 나는 맛집 블로거로만 할 거야. 인스타그램처럼 하듯이 한 가지 특정 주제로만 하면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되기에도 유리하대. 그러니까 난 한 가지만 쓸래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첫 번째로는 맛집이 아닌 다른 글들을 이제 쓰지 않으려고 하니까 진짜 식당에 가지 않으면 글감이 빨리 소진돼요. 네이버 블로그는 특성상 글을 꾸준히 발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맛집이라고 딱 그 글만 쓴다라고 하면 식당 안 가면 어떻게 글을 쓸 건가요? 저도 맛집 블로그를 운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지로 글을 썼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전 맛집만 한 건 아니지만 맛집 블로그를 운영했다라고 한다면 코로나 같은 시기에 사실 식당을 자유롭게 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글감 호조가 금방 떨어지기 쉬워요. 여행 이런 콘텐츠도 마찬가지죠. 이런 주제도 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글 발행하는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사실 뭔가 이런 시국상 여행을 막 다닌다, 식당을 많이 다닌다 이런 글을 올리는 게 조금 조심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한 가지 주제만 글을 쓰는 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특정 주제로만 글을 쓰게 되면 필연적으로 특정 키워드를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제가 친구를 만나러 연남동에 갔어요. 하루 동안 연남동 식당도 가고 연남동 카페도 가고 연남동 데이트, 연남동 가볼 만한 곳 이런 식의 키워드로 쓸 수 있는 여러 동선을 거친 거예요. 식당, 카페, 공원, 놀거리.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쓰려고 연남동 맛집, 연남동 카페 뭐뭐, 연남동 놀거리 뭐뭐라고 썼을 때 계속 글 제목 앞에 연남동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게 돼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스팸성으로 일부러 노출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정말 진솔하게 내가 최근에 갔다 온 데가 여기라서 이 글을 쓴 것뿐인데,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특정 키워드가 계속 반복되면 이 블로그가 약간 뭔가 샘성 조작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곤 합니다. 이런 글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블로그 지수가 떨어지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많은 블로거들이 무서워한다는 그 저품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를 인스타그램처럼 운영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내가 고른 그 특정 주제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다면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는 검색 기반의 채널이라고 했죠. 내 블로그를 들어오는 경로를 보면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특정 주제로만 글을 쓰고 있다, 이를테면 책, 인스타그램에서 책스타그램으로 유명하신 팔로워가 됐다, 셀럽이 됐다라고 해서 책만 쓴다거나, 아니면 운동 이런 주제로만 글을 쓴다거나, 책 블로그, 운동 블로그 이렇게 있을 때 소재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주제가 아니라면 유입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책을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되게 책을 좋아하고 실제로 책 리뷰도 블로그에 쓰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정말 책을 잘 보질 않아요. 저도 책을 읽고 리뷰 글을 쓰면 한 2시간? 아무리 짧아도 그 정도 시간은 걸리는데 길게 3시간? 그런데 제가 다른 글을 쓰는 거에 비해서 조회수가 정말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책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맛집이나 여행 혹은 제 일기글을 써도 제 책 리뷰보다 조회수가 더 높고, 심지어 일기를 써도 서평 글보다 조회수가 높을 때가 많아요. 그만큼 도서 관련된 리뷰가 정말 많이 밀린다. 약간 핫한 소설 같은 책,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은 책은 빨리 읽고 빨리 리뷰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조회수를 확보할 수 있긴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제가 그런 베스트셀러 뭐 핫한 책만 읽는 게 아니니까, 이후에 뭔가 책을 읽고 글을 쓴다 하면 시간 대비 좀 효율이 안 나오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글을 썼는데 반응이 없어. 나는 블로그랑 안 맞나? 내 글이 재미가 없나? 약간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면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흥미도 떨어지고 블로그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됩니다. 물론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게 꼭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함이냐, 블로그 글 쓰는 자체 그 자체가 난 즐겁고 힐링이 된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글쓰기 효과는 분명 이런 자기 만족, 자기 힐링 효과, 자기 치유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게 나만 좋은 글, 내 어떤 힐링을 위한 글만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특히 블로그를 뭔가 수익화 목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서 보고 싶은 글, 사람들이 찾고 싶어하는 글이 블로그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운이 좋게 내가 쓰고 싶어하는 그 특정 주제가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거다. 보통 의식주에 해당하는 주제들이 그렇거든요. 그런 주제가 내 메인 주제라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1번에 해당하는 내 특정 주제로 글을 쓰다 보면 필연적으로 어떤 키워드를 반복하게 돼서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는 한 가지 주제로만 운영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운영해야 돼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메인 주제와 서브 주제를 분리해서 내가 쓰고 싶은 글과 사람들이 보고 싶은 글의 비율을 맞춰서 운영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무려 10년 동안이나요. 이렇게 글을 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좋아하는 글을 쓰다 보니 꾸준하게 글감 떨어질 일 없이 쓰게 됐고, 사람들이 제 글을 보고 반응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런 글을 원하는구나 해서 거기에 맞는 글을 적절히 쓰다 보니까 방문자 수도 늘면서 파워블로거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화 방법도 다양하게 생겨났겠죠. 여러분들도 블로그를 하신다면, 특히 이제 막 시작하셨다면 처음부터 나는 특정 주제로 글을 쓸래, 네이버에서 네이버 인플루언서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하려면 한 가지 주제로 글을 써야 유리하다더라 라는 말을 듣고 처음부터 너무 그 주제에만 몰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 주제가 여러분들의 흥미를 끄는 주제라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질리지 않을까요? 저는 다양하게 그냥 좋아하는 걸로 시작을 하면서 차차 컨텐츠가 쌓이고 소통하는 이웃이 늘 때쯤에 아, 내가 이 컨텐츠의 반응이 좋으니까 이제 이걸로 밀어봐야겠다 라고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블로그 시작하시고 한 3개월 동안은 자유롭게 여러 가지 글을 좀 써보세요. 내가 쓰는 글 중에 어떤 글이 반응이 좋은가, 이런 거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업주 블로그, 뭔가 내 블로그를 사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에 관련된 정보성, 홍보성 글만 쓰시면 블로그 성장이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를 제1 목적이 사실 홍보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쓰려면 내 블로그의 파급력, 영향력이 높아져야 하는데 한 가지 주제로 써서는 아무래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학원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맛집이나
소식이나 영화 리뷰나 책 리뷰 올려도 될까? 저는 올리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사람들한테 이 블로그의 정체성, 이게 무슨 블로그야 라고 혼란을 주지 않을 정도로 그 메인 주제에 대한 글이 훨씬 좀 더 많아야겠죠. 그렇게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꼭 한 가지 주제로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뭐 하셔야겠죠.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제가 왔던 방법을 공유 드리는 것 뿐입니다. 한 가지 주제만 하실 거면 사실 인스타그램에다 하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더 효율적이니까. 오늘의 결론. 블로그를 한 가지 주제로만 쓰면 글감이 떨어질 우려가 크고, 혹시 내가 잡은 그 주제가 사람들한테 호감을 사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없는 주제라면 블로그 성장이 더뎌진다. 특히 네이버가 굉장히 싫어하는 게 키워드 반복인데, 특정 주제로 쓰다 보면 필연적으로 키워드를 반복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주제는 한두 가지, 많게는 세 가지, 메인 주제, 서브 주제 이렇게 해서 두세 가지 정도로 운영하는 걸 추천드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